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가는 방송 뭉치 양성민입니다. 네, 배도표 표현봉입니다. 네, 이세라프 손철입니다. 네, 우리 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지난 시간 많은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예전에 저희가 그 인생 설계에 대한 얘기를 방송을 좀 했었는데, 어찌 보면 앞으로 이 금융업에 대한 하두는 인생 설계가 될 겁니다. 그게 저희 방송에서 가장 많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아마 한 2, 3년 정도가 되면 일반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생 설계, 대한민국 월급쟁이들은 다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인생 설계에 대해서 한번 지난 인생 설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한번 보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 설계, 물론 이제 그 인생 설계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들으시고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과거 저희 방송 인생 설계라는 내용을 한번 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인생 설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본인에 대한 재무 현황을 분석해야 됩니다. 재무 현황은 크게 자산에 대한 것과 부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자산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인 재무 현황 중에서 자산 뭘까요? 많은 분들은 자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형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자산을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생 설계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거는 이런 금융자산 이외에 인적 자본, 즉 휴먼 캐피털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인적 자본 뭘까요? 감은 오는데. 네,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산 말고 본인의 능력 뭐 이런 거 얘기될 수 있죠. 그리고 미래 노동 소득을 이제 현재 가치로 환원시킨 값을 인적 자본으로 하니까 미래 노동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상승률을 가지고 들어올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인적 자본으로 봐서 인적 자본의 특성상이 이제 또 그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금융자산은 또 그런 특성을 가진 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뭐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즉 본인의 몸값이라는 거죠. 즉 본인 몸값을 통해서 받아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 이렇게 정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 즉 인생 설계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미국의 백만장자 연구들을 보면, 미국의 백만장자라고 하면 현금성 자산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주요 소득원을 보면 연금이나 이자 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 자산을 형성하게 된 어떤 주된 어떤 소득 자체는 인적 자본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적 자본을 어떻게 그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 사실 이런 개념들이 좀 신선했는데, 그래서 20, 30대들 보면 재테크도 중요한데 본인의 어떤 부가가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런 본인은 그 직업에 따라서 아니면 이런 인적 자본의 속성에 따라서 또 금융자산 배분이 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저도 약간 좀 희한한 부분이었는데요. 보시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주기적으로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다, 맞죠? 공무원이 급여가 들쑥날쑥 안 하죠. 안정적이고 따박따박 받죠. 즉 이런 인적 자본은 금융상품 중에서 채권의 속성과 비슷하다는 거죠. 즉 채권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이자가 나오는 상품, 맞죠? 변동성이 적으면서 이자가 나오는 상품, 즉 채권의 속성과 비슷하다.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이런 그 근로소득자 말고 자영업자, 또는 이런 뭐 정권업이라든지 이런 소득의 등락이 심한 직업, 성과급제, 영업직,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인적 자본이 뭐냐면 채권보다는 주식의 속성에 가깝다라는 거죠. 즉 변동성도 크고, 그 중요한 건 잘하면은 크게 벌 수도 있고 못하면은 쪽 퍼질 수도 있고,
이런 주식 속성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적 자본의 속성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것과 나의 금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과 어떤 인간이 있을까? 이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어때요, 사례번이? 그는 공무원, 인적 자본 채권에 가까운 사람들은 어떤 자산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반대로 자영업자 같이 주식에 가까운 지국군들은 또 어떤 투자가 좀 매치가 잘 될까? 네. 저 사실 이거 보니까 와이프가 공무원인 남편의 심리 상태가 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상담하다 보면 아내의 직업이 안정돼 있으면 이게 채권의 속성이 있다 보니까 남편분이 조기에 회사에서 이탈해서 변동성이 심한 직업으로 가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직업이 안정돼 있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의 정서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근데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자본이 채권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투자를 해서 손실이 좀 나더라도 이제 뭐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 금융자산에 투자를 한다면 물론 투자 기간에 따라서 배분은 좀 달라질 수 있겠으나 뭐 주식형 자산을 우선적으로 좀 편입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영업자 같은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도 계속적으로 재투자가 되면서 한번 이제 재정 상태나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회복이 어려운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득의 어떤 변동성 이 자체가 주식에 가깝죠. 그래서 금융자산은 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안전자산을 충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게 굉장히 필요해요. 즉 안정성, 즉 유동성,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현금화를 통해서 그리고 현금화를 하면서 가지고 원금에 가깝게 넣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비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업에 대한 특성상 때문이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소득이 잘 나오니까 그 소득에 맞춰서 그 현금 흐름을 착각하시는 거죠. 아, 이게 계속 되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대부분이 과다한 보험 상품 가입으로 이어져서 유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 거죠. 자, 그래서 자영업자 같은 인적 자본에 가까우신 분들은 좀 안전자산, 물론 이제 그 채권도 되겠지만 안정적인 유동성이 확보된 상품들의 비중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는 그런 나의 재무 현황 중에서 자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재무 현황에는 자산 말고도 부채라는 게 좀 있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부채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해요. 이 부채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은퇴 이후에 내가 얼마나 쓸지 소비에 대한 것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유산, 뭐 내가 얼마 애들한테 남길지 이런 부분인데 애들한테 얼마 남길지에 대해서는 좀 빼자고 우리가 그러신 분들이 이 방송 잘 안 들을 거잖아요. 그분들 빼고 실질적으로 은퇴 이후에 내가 얼마나 쓸지, 즉 은퇴 이후에 희망하는 생활 지출 수준에 대한 거를 계산해 본다라는 거죠. 즉 이런 걸 계산해 보면 부채에 대한 규모가 나오겠죠.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과 인적자산을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내가 투자 계획을 세울까? 어떻게 내가 목표를 조절할까?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인생 설계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맞나요? 예,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걸 재무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는 거죠. 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예.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외국 자료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개념을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빚이라는 거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이 반감이 좀 많은 경향들이 있으니까 미래에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 아니면 그걸 더 강하게 느끼려면 뭐 저희가 소위 말해 보장성 자산 준비해야 되는 이유도 내 스스로 못할 때 이런 목표들, 빚을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관점도 재미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인생 설계와 인간식계 보면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래에 쓸 돈들을 계산해 보고 지금 현재 내가 준비 자산을 계산해 보면 가부족이 나올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가진 준비 자산 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 공익적인 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그 수익률을 늘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쓸 돈 대비 준비자산이 많어, 충분해. 그분이 과연 공익적인 투자가 필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돈이 많고 여유가 많은데 쓸 돈 충분해. 못하러 그분이 리스크를 감소해가면서 공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분들은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투자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즉 인생 설계라는 거는 현재 내 가진 것과 미래의 것을 비교해가면서 투자 계획을 세운다는 점이 굉장히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토윈과 함께합니다. 세부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걸 궁극적으로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자산 배분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주식에 대한 비중과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님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자산 배분에서 주식 비중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은퇴 시기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일할 수 있는 이제 확률 자체가 좀 이제 점차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인적 자본이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 그러니까 이른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최적의 자산 배분안을 보면 투자 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 내가 은퇴 시기, 그러니까 퇴직하는 시기가 20년 이상 남아있다. 이렇게 되면 뭐 주식형 자산 비중이 90% 정도는 돼야 될 건데 은퇴 시기가 뭐 10년 정도 남았다. 그러면 주식 혼합형 펀드 정도 한 60% 정도 적절해 보이고요. 한 5년 정도 안에 내가 퇴직을 할 것 같다. 그럼 주식형 자산 비중이 한 40%, 그러니까 채권 혼합형 정도의 비율, 뭐 이 정도로 놓고 나서 이제 좀 설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거죠. 보면 그 연령에 따라서 이런 금융자산과 인적자산에 대한 비중이 틀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우리 주인님들 처음에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약 90% 정도 전체 인적자산과 금융자산 100으로 봤을 때 금융자산 비중은 약 10%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 모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입사 초기이기 때문에 은퇴 기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죠. 즉 인적자산에 대한 비중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즉 인적 자산은 꾸준히 나오는 월급이 많다. 즉 이자가 나오는 채권과 비슷하다는 거죠. 즉 꾸준히 이자가 나오는 채권 속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분은 장기간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금융자산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으시고 반대로 우리 정년을 앞두신 한 50대 후반의 정부장님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월급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인적자산 비중은 적어요. 근데 그동안에 잘 저축을 해오셨고 상대적으로 금융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금융자산 비중이 약 80이고 인적자산에 대한 비중이 약 20%. 즉 이분들은 인적자산에 대한 비중이 적다. 그러면 장기간 투자가 더 불가하다. 그래서 금융자산을 주로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에세 아빠님이 얘기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인적자산과 같이 인적자본에 대한 속성과 연관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럼 은퇴 시점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해 보시죠. 우리 표 대표님. 그래서 결론은 은퇴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될지 전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인적 자산이라는 조금 어려운 이제 표현을 써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는 저희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고, 근데 그 자산 배분이 내가 투자할 돈에서 투자 기간이 기니까 주식 비중을 높여가라, 뭐 이런 컨셉이 주요였다라고 보면 내가 평생 벌어들일 돈, 자산에서도 돈을 벌어들이겠고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도 돈을 벌어들일 거잖아요. 그 일할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에 따라서도 뭐 투자 자산, 그러니까 공격적인 자산을 더 넣을 건지 아닌 건지 뭐 이런 걸 판단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은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은퇴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을 때는 그만큼 인적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은 거니까 뭐 성장주가 됐건 배당 성장주가 됐건 주식과 채권을 혼합하던 이 비중들이 높아 있다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림이고, 반대로 은퇴 시기가 점점 가까우면 인적 자산을 만들어낼 시기가 줄어드는 거니까 채권 자산을 늘려내고
은퇴 이후에는 적정한 비중으로 채권 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간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한다. 뭐 이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은 이런 그 본인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을 통해서 어떻게 자산 배분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나눠봤고요. 그래서 인생 설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그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시죠. 보시면 인생 설계 중요한데 저는 어찌 보면 이 인생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그 간단히 얘기했지만 이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그 파악이 필요하지만 저 인적 자본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본인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인생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즉 본인 소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신 적이 없으실걸요. 제가 지금부터 60세 아니면 65세까지 어떻게 인적 자본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을지 아니면 외벌이 하시는 분이 맞벌이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 될지 이런 가족 간의 소득 원천에 대한 현금 흐름이 바뀜에 따라서 굉장히 본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인생 설계에 대한 그 포인트를 뽑는다면 이 인생 설계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한번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덧붙인다면 물론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은퇴 시점까지 본인의 은퇴 자금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인적 자본이 마무리된 시점에 안전 자산이 채권형 자산이 거의 100%가 돼도 괜찮은데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요즘에 펀드 자산액 중에서 월 지급식 펀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3분의 2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그 인적 자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은퇴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투자 만기를 만 75세 정도로 잡는 게 요즘에 이제 일본의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놓되 그 어떤 걸 고려하셔야 되냐면,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1차 퇴직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은퇴 생활이 벌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은퇴 생활이 가능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져보시고 나서 방금과 같은 부분들을 좀 적용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뭉치님이 말씀하신 그런 인생 설계를 해볼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실제 해보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내 인생이 흑자로 끝날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기대 수명까지 흑자로 끝날 것인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소득이 차지하는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뻔한 얘기하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더 벌면 좋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계획하는 소득, 그러니까 오늘 시간으로 얘기하면 인적 자본을 어떻게 만드는 게 생애 전체에 어떤 영향을 펼치는가를 한번 보실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인적 자본에 얘기한 건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소비예요. 근데 정리해놓고 보면 소득 빼기 소비가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건 또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인생 설계 중요합니다. 인생 설계로 기반으로 한 자산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인생 설계 관련돼서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뭐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좀 훑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또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카톡 아이디 거울전 검색하셔서 좀 문의 주시면 저희 또 틈틈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